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추자가 되겠습니다. 따르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따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을 따라가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잡기 위해서 쫓아가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르다 라는 의미의 추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추종하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가다, 그런 뜻이고요. 추적하다 라고 하는 것은 흔적을 따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추격하다 라는 것은 잡기 위해서 뒤따라가다 라는 뜻인데요. 이 추적하다가 추격하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추격은 물리적으로 뒤따라가서 잡으려고 뒤따라가는 건데, 추적도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추적은 추격보다 의미가 더 넓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프트하게 계좌를 살펴보다, 이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도 추적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추억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을 기억하다 라는 말인데요. 국어 사전적으로는 지난 날을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가 같이 중립적이죠. 그러나 추억하다는 주로 좋은 기억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추모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고요. 추가하다 라는 것은 덧붙이다, 이런 뜻을 갖게 되겠습니다. 소추라고 하는 것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한테만 있습니다.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자가 무슨 일인가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웠을 때 결정된 내용을 뒤늦게 동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조건 뒤늦게 소급해서 인정하는 것, 즉 결재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휴가 중이라든지 공무상 파견이 잠깐 갔다든지 또는 출장 중이었다든지 할 때 긴급하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이 발생을 한 경우에 이제 원직으로 되돌아와서 소급해서 결재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추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방책을 강구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추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에 대한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홍자가 되겠는데요. 붉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을 홍자를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붉다 라는 의미의 홍자가 되겠습니다. 붉다라는 말을 현대 한국어에서는 빨갛다라는 말로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이란 뜻이고요.
분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핑크색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분홍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홍색은 아주 생생한 핏빛을 얘기합니다. 홍차라고 하는 것은 녹차의 녹색 성분을 발효시켜서 제거하고 우려냈을 때 붉은 색깔이 되게 하는 중국의 차인데요. 이것을 이제 주 산지는 스리랑카 쪽입니다. 이 홍차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차에 속하고, 영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홍차를 널리 알리는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의 녹차는 덕금차인데 반해서 홍차는 발효차로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홍역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반점이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비말, 즉 침이라든지 가래, 이런 콧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호흡기성 질환이죠. 치사율이 제법 높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대단히 위험한 감염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의 일종인데 좀 몸집이 왜소하고 키만 좀 큰데 그 색깔이 조금 약간 푸른빛의 흰색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목이라든지 또는 날개 끝이라든지 이런데 분홍 색깔이 많이 이제 분홍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붉은 색깔이 좀 옅은 붉은색이죠. 옅은 붉은 색깔이 많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홍학이라는 말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시라고 하는 것은 붉게 잘 익은 감을 얘기합니다. 감은 이제 익기 전에는 딱딱하지만 잘 익었을 때, 즉 홍시가 됐을 때는 말랑말랑한 특성을 가지죠. 홍당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무라는, 우리가 반찬 해 먹을 때 쓰는 생채 하면서 쓰는 그 무를 얘기하는 거죠. 붉은색 무라고 해서 당근을 얘기하는 거고요. 홍조라고 하는 것은 아침 햇빛을 받아서 붉게 물든 바다를 얘기하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홍조는 부끄럽거나 이럴 때에 얼굴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홍조라고 얘기를 하고, 홍조는 이제 주로 볼 쪽에 살며시 나타나는 붉은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산홍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원산지인 철쭉 종류이죠. 물론 이제 종으로 보면 진달래과에 속하겠지만 철쭉 종이죠. 해서 색깔이, 철쭉이 주로 이제 진한 분홍색을 띠는 데 반해서 연산홍은 붉은빛을 띠는 그런 이제 특색을 좀 갖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살펴볼 한자로는 거자가 되겠는데요. 살다라는 의미의 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다라고 하는 것은 생을 유지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거주하다, 거처하다, 머무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살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딘가에 거소를 갖고 지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점
참고하고 단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인가에 살다, 정착해서 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류하다는 어느 곳인가 살고 있고 정착해서 사는 것은 거주하다고 같습니다. 사전적으로는 거의 같은 말이지만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좀 사뭇 다릅니다. 거주는 그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입장이 되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데 반해서 거류하다는 나그네 입장에서 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일본. 실제는 일본인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제1 한인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거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거주지라고 하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주로 거주지라고 하는 것은 주소 개념이 이제 많이 있는 거고요. 주거지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와 주거지는 모두 정착해서 살아가는 곳을 얘기하는데, 거주지가 주소 개념에 좀 강하다고 하면 주거지는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거처라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주거지와 많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칩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나다니질 않고 그 거주지 또는 주거지에 묻혀 살다, 은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산다라는 의미인데요. 함께 산다는 의미가 이제 확대돼서 동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동거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 원래 가족은 동거를 해야 정상 케이스인데 떨어져 사는 것을 별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확대된 의미로 부부가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떨어져 사는 것을 별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지에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함에 있어서 중간에서 그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추기는 역할을 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간꾼 하면 양쪽 세어 할 사람하고 또 펄체이스 할 사람의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거간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현대 한국어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하고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